김소혜를 무너뜨릴 치명적인 비밀은 그녀의 과거에 숨겨져 있었다. 왕실 내에서는 송서인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암투가 벌어졌고 구덕은 그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의 운명에 함께 맞설 준비를 했다. 청수연의 밤은 더욱 어두워졌다. 비는 멈추지 않았고 두 여인의 복수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게임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그녀가 지금껏 감춰온 비밀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가 권력을 잡기 위해 저질렀던 치명적인 실수와 관련이 있었다. 궁중에서 그녀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조작된 문서와 위조된 증거들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비밀은 그녀의 가장 가까운 조력자였던 자가 배신하며 세상에 폭로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궁중의 작은 별채에서 옥태영은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그녀의 복잡한 심정을 대변하는 듯했다. 이 와중에 김소혜와 추노꾼의 은밀한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는 소문이 궁중을 긴장으로 물들였다. 천승휘와의 재회 그리고 김소혜의 끊임없는 음모가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떠올렸다. 신분을 숨기며 살아온 날들, 그로 인해 잃어버린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이 그녀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나 이제 천승휘와 함께 맞서기로 한 결심이 그녀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문득 발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지만 결연한 걸음소리였다. 문을 열자 비에 흠뻑 젖은 천승희가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단호하면서도 차가웠다. 태영아, 이제 모든 걸 끝내야 할 때가 왔어.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다. 옥태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끝까지 가보자.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김소혜는 이미 옥태영의 약점을 쥐고 있었고 그녀의 음모는 더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소혜는 태영의 과거를 폭로하며 궁중 내에 그녀를 고립시키기 시작했다. 옥태영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소혜가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스스로 덫을 놓았다. 한편 천승희는 소혜의 측근 중 하나를 매수하여 정보를 빼내는 데 성공했다. 마침내 태영과 소혜는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김소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를 무너뜨리면 네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옥태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소혜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행복? 태영아, 난 네가 가진 모든 걸 잃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게 내 만족이야. 그러나 옥태영은 소혜의 치명적인 약점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소혜의 비밀을 담은 서류를 천천히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네가 감춘 이 진실은 어떻게 생각해? 네가 모든 걸 가진 척하지만 결국 너도 거짓으로 이뤄진 왕국에 살고 있어. 소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옥태영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이었다. 그녀는 태영을 향해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너도 다르지 않아. 네가 지키려는 모든 것은 결국 허상일 뿐이야.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송서인이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송서인은 궁중 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실상은 그 누구보다도 이 복잡한 관계의 중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는 태영과 소혜의 대립이 가져올 파국을 예견하며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제는 선택의 순간이군. 송서인의 속삭임은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소혜의 목적은 단순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파악한 그녀는 이 대립 속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 하고 있었다. 한편 성윤겸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태영을 돕기 위해 나섰다. 그는 태영이 궁중 내에서 잃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움직이며 동시에 천승희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었다. 윤겸의 존재는 태영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소혜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었다. 윤겸은 비밀리에 청나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태영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청나라의 고위 인사들과 접촉해 김소혜가 세운 음모를 외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큰 계획을 품고 있었다. 청나라에 도착한 윤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상단의 대표를 만났다. 윤겸공, 여기에 오시다니 뜻밖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단 대표는 놀라움과 함께 물었다. 내가 원하는 건 단순해. 김소혜가 청나라와의 무역 독점을 통해 권력을 잡으려는 것을 막고 싶소. 그녀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료와 협조를 원합니다. 윤겸의 목소리는 강단이 있었다. 며칠 후 윤겸은 김소혜와 연관된 무역 기록을 손에 넣었다. 그 자료는 그녀의 음모를 드러내기에 충분한 증거였다. 그러나 그는 청나라의 관리들에게 들키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다. 한밤중 그는 자료를 가지고 몰래 조선을 향해 떠났다. 그의 계획은 태영에게 그 증거를 넘기고 김소혜의 몰락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모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날 거야. 성윤겸은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리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그 사이 구덕은 성윤겸이 청나라로 떠난 뒤 새로운 결단을 내렸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송서인을 새로운 남편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 송서인은 그녀에게 다정한 태도로 접근하며 그녀의 상처를 위로했다. 그들의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첫날 밤 구덕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마주했다. 송서인의 어깨 위에는 이상한 문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었다. 날개 모양을 한 문신은 구덕이 어릴 적 할머니에게 들은 전설 속의 상징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 문신은 어디서 온 거죠? 구덕은 놀라며 물었다. 송서인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이건 내 가족의 비밀과 관련이 있어. 오래전부터 내려온 운명의 표식이지. 그 문신은 송서인 집안의 비밀스러운 과거와 연관된 것이었다. 그는 문신에 담긴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의 집안은 오랜 세월 동안 왕실과 깊은 연관이 있었고 문신은 그 가문에 선택받은 자만이 가지는 표식이었다. 이 문신이 있는 자는 반드시 왕실을 둘러싼 음모를 막아야 한다고 전해 내려왔어. 그리고 지금 내가 그 운명을 이어가야 할 때인 것 같아. 송서인의 목소리는 결연했다. 구덕은 혼란스러웠지만 그의 진지한 태도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비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문신이 암시하는 것은 단순히 운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 앞에 놓인 새로운 위협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송서인의 과거가 점차 밝혀지면서 구덕은 그와 함께 더 큰 음모의 중심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 문신은 우리를 보호할 거야.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적을 불러올 수도 있어. 송서인은 그녀에게 경고했다. 그의 말대로 그들의 새로운 삶은 평온하지 않았다.